안녕하십니까.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료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중재 방안으로 FCT,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은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저 역시도 문제 행동에 대한 개입을 할 때 항상 이 FCT 요소를 반드시 고려합니다.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때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FCT,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은 문제행동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의사소통 반응을 가르치는 선행적 개입 전략입니다. 기능평가를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행동을 유지시키는 강화를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절차죠. 그런데 FCT 원리를 잘 생각해보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강화 스케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에 대한 치료 전략으로 관심을 문제 행동으로 얻는 대신 엄마라고 예쁘게 부르면 받을 수 있도록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해봅시다. 성공적인 치료 결과로 아이는 언제든 관심을 얻고 싶을 때마다 엄마라고 말합니다. 즉, 아이는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 맘대로 강화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다른 중재 방법들, 예를 들어서 고정 혹은 변화되는 시간 계획에 따라 아동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강화를 제공하는 방법인 MCR, 그리고 문제 행동이 일정 시간 동안에 발생하지 않고 나서 강화하는 차별 강화 같은 중재 방법들과는 강화 제공의 빈도, 강화 계획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매우 상반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언제나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FCT 전략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방금의 예시를 생각해 보면 엄마가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던, 엄마가 화장실에 가던, 엄마가 뭔가 상담을 하고 있던지 상관없이 일단 아이가 엄마를 부르기만 하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줘야만 하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화를 제공해줄 준비가 안 됐거나 아이의 요구가 부적절하거나 너무 자주 요구하는 등등의 수많은 이유로 아이는 엄마라고 예쁘게 말을 했지만 관심이 늦게 주어진 혹은 가끔은 아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강화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가르친 적절한 의사소통 반응이 비효과적이게 되므로 당연히 좋은 의사소통 행동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전의 문제 행동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엄마라고 부르는 것보다 화병을 이렇게 던져서 와장창 하는 게 엄마가 뭘 중요한 걸 하고 있던 상관없이 내가 관심을 즉각적으로 받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속어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문제 행동이 강화를 받아서 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치료했더니 엉망진창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소통이 바로 강화를 받지 못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문제 행동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이고 가르친 적절한 의사소통 반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절차가 추가된다면 시간이 지나도 FCT의 효과가, 치료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곧바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같은 강화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된 기초 연구들을 살펴봅시다. 일단 사람들은요,
늦게 받는 강화보다 빠른 강화를 선택합니다. 지금 사탕 줄까? 이따 줄까? 지금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강화 편향은 늦게 받는 강화가 더 크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타납니다. 느리더라도 더 큰 지연된 강화를 선택하는 이 능력은 self control, 그러니까 자기 통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분들의 연구를 살펴보면요. 취약 전 아동들에게 지금 스티커 하나, 15초 후에 스티커 3개, 이것 중에 선택하게 합니다. 아동들은 지금 스티커 하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뭐야? 고작 15초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처음에는 지금 스티커 하나, 지금 스티커 3개 중에 선택하게 합니다. 아이가 4번에서 5번 정도를 연속해서 당연 지금 스티커 3개지 라고 하면 이번에는 지금 스티커 하나, 5초 후에 스티커 3개를 선택하기를 연습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강화받는 시간을 늦춰가면서 연습하는 방법을 Reinforcer Delay Fading, 강화 지연 페이딩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 5초 정도면 여기서도 아이가 5초 스티커 3개를 계속 선택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점차 늘려서 90초까지도 기다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1분 30초라 처음 15초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요. 아무튼 이것은 자기 통제를 늘리기 위해 강화 지연 페이딩 방법을 사용한 기초 연구였고요. 두 번째, 처벌 요소를 첨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분은요, 이번에는 대학교 학생들과 실험합니다. 대학생이니까 스티커 말고 점수로요. 지금 당장 2점, 19초 후에 10점, 이것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19초 후에 10점이라는 느리지만 더 큰 강화를 선택하면 곧바로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즉시 2점이라는 이 급하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 선택의 기회가 늦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은 자기 통제가 더 된 느리더라도 높은 점수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후에 이 처벌적인 요소가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자기 통제가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연구는요, 참가자가 기다리는 동안에 대체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분은요, 아이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요런 장난감을 주면 자기 통제가 더 잘 된 선택을 많이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강화가 늦게 오더라도, 원하는 것이 늦게 들어지더라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IQ와 정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아까 설명드린 첫 연구에서는 15초도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1분 30초까지 기다릴 수 있게 시간을 늘렸지만, 누군가는 30초가 최대일 수도, 또 누군가는 하루까지도 기다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내 아이에게 이런 자기 통제 혹은 우리에게 쉬운 말로 하면 참을성을 가르칠 수 있을지는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문제 행동을 줄이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니겠습니까? 실제 임상에서 사용된 사례들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